안녕하세요. 말리TV입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용어가 생소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뭔가 내가 이왕 하는 주식, 적어도 주식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거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편하게 일단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봤으니 편하게 내용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설명하는 내용 관련해서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틀린 내용이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성장하고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현명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식을 거래할 때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상식이죠. 상식인데 주식 거래에 있어서는 내가 가진 돈 외에 그 이상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개당 1,000원인 사과를 10개 구매하고자 하는데 그러면은 총 10,000원이 들죠. 총 10,000원이 드는데 현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2,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2,000원밖에 없는데 나는 사과를 10개 구매하고 싶은 거예요.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 그럼 너가 지금 갖고 있는 2,000원 나 주고 10개 가져가. 대신 오늘 포함해서 셋째 날 되는 날 남은 8,000원 가져와. 만약 오늘이 12월 1일이에요. 12월 1일이면 1일 포함해서 1일, 2일, 3일 12월 3일까지 남은 8,000원을 사장님한테 주는 조건으로 사과를 10개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만약에 제가 12월 3일까지 남은 돈을 안 가져가면 사장님이 네 사과 다 부셔버린대요. 제가 가져간 제 사과를 전부 다 부셔버리겠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사과를 다 부셔버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사과를 부시면 사장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본인 그냥 성질만 부리고 그냥 화만 푸는 거지. 금전적으로 서로 손해죠. 서로 손해기 때문에 여기서 부셔버린다는 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반대 매매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 시작과 동시에 거의 하한가로 매도가 되는 거예요. 사장님은 지금 당장 돈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 8,0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사장님은 너 사과는 갖고 있으면서 돈은 없어? 그러면 그 사과라도 팔아서 팔고 남은 돈 나한테 가져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은 8,000원을 빨리 사장님께 드려야죠. 사장님께 드려야 사과 10개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거래 방식을 미수 거래라고 합니다. 미수 거래처럼 제가 가진 돈 이상으로 또 사과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거래 방법인데 신용거래에 대한 내용이고 상황은 위랑 동일해요. 위랑 동일한 상황이고 개당 1,000원인 사과를 10개 구매하고자 하면 총 10,000원이 들겠죠. 10,000원이 드는데 똑같이 나는 2,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2,000원밖에 없는데 또 사장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갖고 있는 2,000원 나 주고 10개 가져가. 대신 부족한 8,000원은 내가 돈으로 너한테 빌려줄게. 대신 오늘부터 빌려준 8,000원에 대한 이자를 나한테 줘. 일종의 은행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사장님이 저한테 8,000원을 주고 제가 8,000원을 빌려서 갖고 있던 2,000원하고 합쳐서 사과를 10,000원어치를 사는 거죠. 10,000원어치를 사는 거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사장님이. 이 8,000원을 빌려간 그날부터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를 내야 되고,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빌려간 날 포함해서 90일 동안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90일 동안 사장님한테 8,000원을 빌려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것도 미수거래와 동일하게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가 90일이 되기 전까지 가져간 사과가 총 10개가 있을 거죠. 10개가 있을 거고 그 중에 제가 8,000원어치 사과를 사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과 가격이 원래 제가 구매한 가격이 1,000원이었죠. 1,000원보다 140% 이하로 떨어지면 네가 가져간 사과 다 또 부셔버릴 거야. 여기서도 뭐 부셔버린다는 게 뭐 완전히 부시는 얘기는 아니고, 부신다라는 얘기는 똑같이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번 상황을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사과 가격이 8,000원이었죠. 사과 가격이 하나에 1,000원인데 8개를 제가 빌린 거니까 총 8,000원을 사장님한테 빌린 거죠. 8,000원 기준으로 140% 하락하면 대략 원래 가격이 70%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이 8,0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5,600원이 되는 거죠. 이미 5,600원까지 떨어졌어요. 저도 속상하죠. 이미 8,000원을 들여서 사과 지금 8개를 추가로 샀는데 그 사과 가격이 5,600원이 된 것도 속상해요. 속상한데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조건이 있었죠. 140% 이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렸더니 또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가격에서. 근데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거의 장 시작과 동시에 거의 하한가로 매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똑같이 뭐 30% 하한가를 맞으면은 또 5,600원 가격에서 70%가 되는 거예요. 70%가 된 가격에 제가 갖고 있던 사과 8개가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3,92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5,600원에 70% 하면 3,920원. 그러면은 8,000원어치 사과를 빌린 거예요. 빌렸는데 어라? 140%가 떨어지고 반대 매매까지 이루어져 버리니 사과 8개에 대한 가격으로 받은 돈은 3,920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판 돈 당연히 사장님께 드려야겠죠? 사장님께 드리려고 반대 매매가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문제는 난 사장님한테 8,000원을 빌렸는데 3,920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과 8개에 대한 가격으로. 거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 남아버린 거죠. 그러면은 남은 거의 4,000원 돈 되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예시를 어떻게 보면은 10,000원이라는 돈으로 예시를 들었는데 이게 8,000원이 아니고 뭐 800만 원이었거나 8천만 원이었거나 뭐 8억이었거나 그러면 거의 뭐 400만 원, 4천만 원, 4억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고,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한 거는 이런 좋은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100만 원 가지고 그 이상의 투자를 하세요 라고 선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미수거래랑 신용거래가 이렇게나 무섭다라는 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라면은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진 돈 범위에서 당연히 거래를 하는 게 맞아요. 거래를 하는 게 맞고, 내가 100만 원이 있다. 그럼 100만 원으로 거래를 하는 게 맞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어치 거래를 하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사과 이야기처럼 혹상의 인생이 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설명드린 제가 현금거래, 미수거래, 신용거래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 이후에도 대용거래 등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그 주식을 담보로 다른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런 다른 거래 방식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걸로 하고, 물론 아직까지는 사실 저도 그 매매 방식이 어떤 원리에 의한 건지는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제가 실제 이 종목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셀트리온 종목을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증거금률이라는 내용이 있고 신용보증금률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증거금률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수거래에서 내가 최소한으로 내야 되는 금액을 뜻해요. 아까 사과가 총, 잠시만요. 지금 사과가 총 1,000원에 10개인데, 지금 이거는 제가 2,000원밖에 안 갖고 있는 걸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하고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00개를 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20%밖에 없는 거죠. 10,000원어치를 사고 싶은데 2,000원밖에 없으니까 20%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금률이 20%란 얘기는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총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사고 싶은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있으면은 이 종목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을 20%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500만 원어치를 총 살 수 있는 거죠. 500만 원어치를 총 살 수 있고 남은 400만 원을 3거래일 전까지 제가 어디서 뭐 구해서 입금을 하면 총 500만 원어치의 주식까지도 살 수 있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신용 보증금률이란 부분이 있고 이 45%는 신용 거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용 거래에 대한 내용이어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비율을 뜻하는 정보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뭐 투자를 뭔가 조장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적어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제가 해당 종목이 위험한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제가 지금 투자 경고랑 단기 과열된 종목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앞서 지금 셀트리온이나 뭐 신신제약에서 보시는 것처럼 20%라고 되어 있죠. 증거금률이 20%. 전체 금액의 20%만 있으면은 내가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박셀바이오는 100%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앞에 경이라고 써 있죠. 투자 경고 종목의 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증거금 100%란 얘기는 너가 이 종목을 살려면 온전히 현금을 다 내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 해당 종목이 너무 과열되고 집중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 그 관심도를 줄이기 위해서 증거금률을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받든 돈을 빌리든 아니면은 미수거래를 통해서 뭐 미수거래든 신용거래를 통해서 이 종목을 거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일종의 과열된 종목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조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보시면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죠. 앞에 열이라고 적혀 있는데 단기 과열, 단기 과열이 되었다는 종목이에요. 단기 과열이 되면 참고로 지금 좌측에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단일가 매매는 정규장이 오픈되면 쉴 새 없이 차트가 움직이죠. 호가창도 미친 듯이 움직이고. 근데 단일가 매매가 걸리면 시간 우선 원칙이 사라져요. 시간 우선 원칙이 사라지고 이 말이 뭔 뜻이냐면 내가 거래하는 시간이랑 이런 거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가격과 수량 우선 원칙 두 가지 원칙만 따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 우선 원칙이 사라지기 때문에 매 거래는 30분 기준, 30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9시, 9시 반, 그리고 10시, 10시 반 이런 식으로 30분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30분이 되는 시간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정 가격대, 특정 수량을 매수, 매도 걸어 놓겠죠. 그 관계들이 맞아 떨어지는 가격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는 변동폭이 엄청 나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변동폭도 크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금거래, 미수거래, 신용거래 세 가지 거래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